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이 춥죠, 날씨가? 예, 그래요.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오늘이. 예, 올해 들어서. 예. 내일은 좀 더 춥다 그러네요. 예, 내일은, 어, 오늘이 한 16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일은 한 18도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네요. 이게, 러시아보다 우리가 좀 더 춥다 그래요? 아니, 진짜로. 더 춥답니다, 러시아보다. 뭐 북극의 공기가 그대로 내려와서 춥다 그래. 근데 이제 추운 게 난 것 같아요? 아니면 미세먼지가 좀 난 것 같아요? 예, 추운 게 난 것 같죠, 그죠? 예, 그냥 추우면 되니까. 예,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들잖아요. 애들한테도 안 좋고. 오늘 이제 수업 마치시고 해 있을 때 들어가세요, 집에. 예, 저녁에 이제 더 추워진다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자, 그리고 오늘 진도가 196페이지인가요? 예, 19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7절 이제 일반 중개 계약 이렇게 있고요. 예, 그 7절 일반 중개 계약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장, 세 장 한번 넘겨 보시면 203페이지에 8절에 전속 중개 계약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별표를 2개 하겠습니다. 해서 중개계약 파트에서 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우리 28회 시험에서도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 나온다면 전속과 일반 중개계약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까지 해서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고 8절에 있는 전속 중개 계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서요. 197페이지. 일단 중개 계약이 뭔가 의의를 좀 먼저 잠깐 살펴보고 종류를 좀 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을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197페이지 밑에 그림 한번 봐보실래요? 197페이지 밑에. 삼각형 그림이죠, 그죠? 거기 그림을 보면 꼭지점에 개공이 있고요. 이제 그 밑변이라고 해야 되나? 의뢰인 이제 있는데 의뢰인이 개공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개공에게 뭔가를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우리 집 좀 뭐 해주세요? 팔아 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팔아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공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팔아드려야죠. 몇 동 몇 호 사시죠? 하고 접수하는 거를 우리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계약이라고 하죠. 그죠?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은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매매 계약인가요? 매매 계약은 아닌가요? 매매 계약은 아니죠. 여기는 팔기를 희망하지만 여기가 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해야 돼요? 중개계약. 중개계약. 자, 그럼 중개계약은 이렇게도 성립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도 성립될 수 있겠죠.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 사람 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당연히 사드려야죠. 해서 이제 계약이 성립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랑 누가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의뢰인과 개공 또는 개공과 의뢰인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공이 이쪽 의뢰인과 이쪽 의뢰인을 연결시켜 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계약을 뭐라 그래요? 이건 거래 계약이 되는 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거래 계약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과 이게 중개계약이라고 했고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어떤 선후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어느 게 먼저 오고요. 중개계약이 먼저 오고 거래계약은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그런 계약을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계약의 의의는 받고 뒷장으로 한번 좀 넘겨볼게요. 199페이지 중개계약의 구분해가지고요. 그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독점력의 유무라든지 중개 보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결정 방식 그리고 참여 개공의 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일단 독점력이 있냐 없냐 요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때 일반 전속 독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잖아요.
거기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은 둘 다 채색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백을 좀 한 건데 찾으셔서 요 그림을 좀 한번 적어 놓을게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중개계약이냐면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제 우리 법의 22조, 23조에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림을 좀 잠깐 그려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의뢰인이 이제 한 명 있을 때 이 의뢰인은 뭔가를 좀 팔고자 하는 의뢰인인데 한 명의 개공에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의뢰를 해 놓습니다. 그럼 개공이 당연히 팔아준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무슨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중개 계약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가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집으로 안 가고요. 나와서 어디로 또 들어가요? 옆집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옆집에 가서 또 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두 집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만도 한데 안 가고 또 어디로 가요? 또 그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내놓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자기가 집을 팔을 건데 세 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명의 개공에게 이걸 내놓는 거예요? 3명의 개공에게 내놓는 거죠. 이 의뢰인 왜 이러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요. 그러면 한 명한테 내놓는 것보다는 3명한테 내놓는 게 몇 배가 빨라요? 3배가 빠르니까 그거 빨리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예요? 흔하지, 많죠. 그래서 이 일반이다라는 얘기는 한자로 많을 따자 써서 많다라는 의미의 개념이에요. 많다. 일반적이다, 많다, 흔하다. 뭐 이렇게 다 대부분 하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에 비해서 전속 중개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한 명의 의뢰인이요. 한 명의 개공, 특정한 개공을 정해서 그 개공한테만 의뢰하고 끝나는 방식이에요. 얘가 잘 팔아주겠지 하고 믿고 그냥 맡기는 그런 방식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뢰인의 이제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떤 게 좀 유리해 보여요? 의뢰인의 시각에서 보면 일반이 왜 일반이 유리해 보이죠? 빨리 팔릴 것 같은 느낌 들으니까 최소한 이게 3배 정도는 빨리 팔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전속 중개 계약을 오래전부터 운영했던 서양에서는 어떤 제도를 갖고 있냐면 이 개공 보고 그러니까 전속 개공이죠. 혼자 너 물건을 갖고 있지 말고 얘에 대한 정보, 뭐 우리 물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뭐 해라라는 거예요. 공개해라는 거죠. 이렇게 공개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단을 통해서 공개를 하면 이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개공들이 전부 다 유입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개공이 중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왜 어린 아이들 유괴 되면 몇 시간 정도 지나면 빨리 뭘로 전환해서 하는 게 더 안전하다 그래요. 공개 수사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잖아요.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전환해서 중개를 하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속 중개 계약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독점 중개 계약이 있고요. 요 양자의 차이는 독점은 미국 제도고 전속은 우리나라 제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면 우리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거 베껴갔을까요? 아니면 미국 거 우리나라가 베껴왔을까요? 우리나라가 미국 거를 베껴왔죠. 93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미국 애들이 이런 거 있구나라고 해서 가져온 뭐 좋게 얘기하면 도입한 제도가 전속 중개 계약이고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전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정보를 뭐 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 공개적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밑에 이제 중개보수 결정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정가, 순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가하고 정률은 어떤 물건을 중개함에 있어서 미리 뭐를 해놓고요.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우리 중개하는 방식을 정가나 정률이라고 합니다. 정가는 금액적으로다가 정하는 거고요. 뭐 이거 팔아주면 얼마 줄게 이렇게 금액적으로 정하는 거. 정률은 이거 팔아주면 뭐 0.7%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정하는 걸 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가는 뭐냐? 순가는 사례를 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여백에다 이것도. 자, 어떤 의뢰인이요. 개공에게
물건을 하나를 의뢰하면서 7억 팔아주세요. 7억에 팔아주시고 나한테 7억을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금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개공이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억에 팔아주고 7억 입금해주세요. 이 말은 이 의뢰인의 의사 안에는 어떤 의사는 없다는 얘기냐면 너가 나한테 7억을 주면 입금해주면 내가 이 돈에서 너한테 단돈 100만 원도 줄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많이 받아서 그걸 보수로 취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꼭 필요한 돈이 얼마라는 거야. 7억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나한테 7억은 주라는 거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또 다른 의뢰인한테 브리핑을 할 때 뭐라고 브리핑하면 안 되겠어요. 7억이라고 브리핑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자기 보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령 뭐 8억이라고 브리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8억. 얘가 만약에 오케이 한 거야. 얼마에 오케이 했죠? 8억에. 그러면 이제 얘가 8억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얼마를 주고요? 7억 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1억을 말하자면 보수로 취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순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인센티브. 근데 여기서 1억을 받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불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순가 자체의 불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이 사람이 8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7억에 대한 0.9%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630만 원 정도까지를 7억 630만 원입니다. 라고 브리핑해서 얘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630만 원 뭐예요? 그럼 내 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사장님도 보수 주셔야 됩니다. 뭐 해가지고 1260만 원을 더 이제 받아서 더 써서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고 하면 분명히 뭐를 했지만 순가를 했지만 금품 초과 수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법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순가를 했지만 얘는 불법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순가를 해서 불법이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했기 때문에 금품 초과 수수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순가는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품 초과 수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초과된 부분은 불법이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순가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순가해도 돼요? 하면 순가하면 안 돼. 순가해도 상관은 없다 이거지. 상관은 없다. 그러나 이제 금품 초과 수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의 개공들은 순가를 굉장히 선호하겠나요? 아니면 좀 선호하지 않겠나요? 굉장히 선호하고요. 대부분의 개공들은 다 순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여 개공의 수가 몇 명이냐? 그래서 이제 혼자 하면 그걸 뭐라 그래? 단독. 2명 이상이 하면 공동. 그러면 실무의 개공들은 어떤 중개계약을 좀 선호할까요? 단독 중개계약을 선호하겠죠? 이유는 중개보수를 양쪽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장 넘겨볼게요. 100 몇 페이지죠? 앞장이 아니라 196페이지 왼쪽 페이지. 196페이지. 7절 제목에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제목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금방 들어오죠 이제. 자, 일반 중개계약은 어떤 의미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반에다가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가장 흔한 방식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가장 흔한 방식.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방식이다. 뭐가요? 일반 중개계약이. 그러면 얘는 독점력이 있는 없는 그런 방식이죠. 비전속 중개계약에 들어가고요.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에게 거기 개공에게에다가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 밑줄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그 개공은 특정한 개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개공한테 여러 명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단 한 명의 개공한테 주는 건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죠. 뭐 여러 개공에게 말 그대로 제한 없이 복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끝나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언급이 없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의 언급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개공에게 뭐 작성을 해라, 뭐 말하라 이런 얘기 전혀 없죠, 그죠? 예, 해서 그 요청할 수 있다에다가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 체결 여부는 이미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에 들어가고 체결 여부가 이미 계약에 들어가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요청할 수 있다가 이미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작성을 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사용의 의무는 없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중요하고요. 사용의 의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써도 그만이고 안 써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넘어가서 몇 페이지까지 한번 가보냐면 201페이지. 201페이지. 거기 이제 상단에 맨 위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와 같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무슨 서식이라고 하냐면 표준서식이라 그래요. 표준서식. 자, 그러면 다시 법으로 정하는 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서식. 그래서 이제 표준서식이라는 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표준서식이라고 해서 다 사용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용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 밑에 일반 중개 계약서 있는데 거기 제목 옆에다가 다시 한번 가로 열어주시고요. 요거를 또 한번 써볼게요. 일반 중개 계약서는 무슨 의무가 없다고요? 사용의 의무가 없어요. 사용해도 됩니까? 그럼요. 사용해도 되는데 그게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는 아니다.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의무는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아니면 잘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지. 왜 안 나오겠어요?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그런 계약서니까 이걸 내는 그런 출제원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신 기억하실 거는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다라는 거는 잘 물어봐. 있냐 없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도 아니고 한 10분 있다가 요거 다시 제가 질문 드릴 건데 20분 있다가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3페이지 가시면 8절에 전속 중개 계약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중요한 출제확률은 100%죠. 뭐 이게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한 문제,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얘는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일반 중개 계약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던 방식인데 얘는 93년도에 미국에서 도입한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요. 실제 실무에서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이 제도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제도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누구 위주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방식은 누구 위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의뢰인, 얘가 물건을 갖고 있고 여러 명이 경쟁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오면 이건 누구가 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 개공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거는 개공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개공이 이렇게 좀 리드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23조 1항.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채색을 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하여까지 채색을 좀 하죠. 특정한 개공을 정해서 한 명을 정한다는 얘기죠. 그 개공에 한하여, 그러니까 한 명의 개공에 한해서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소위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의뢰인과 개공과 의뢰인 간의 계약이죠.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라고 했는데 거기도 채색을 한번 하죠. 전속 중개 계약에서부터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까지 채색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항목은 전속 중개 계약은요 구두로 하면 안 돼요.
구두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뭘 해야 돼? 계약서, 계약서를 써야 되고 계약서에 의하여 하며 일단 방식의 제한을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그 계약서로 하라 했고 그 계약서는 무슨 령으로 정한대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대. 우리 거기 아무데나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우리 법에서 굉장히 많은 서식들이 있거든요. 이 서식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서식이 있는데 그 모든 서식은 다 무슨 령으로 정하냐면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모든 서식은요. 그럼 이 국토부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식 이런 말 나오면 다 뭘로 정한대? 국토부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함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걸려요. 서식 무슨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죠. 또는 무슨 서식은 협회에서 정한다. OX, X. 무조건 X야. 그러면 다 누가 정하는 거야? 국토부령으로만 정해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같은 말이고 예외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당해 계약서를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중요하니 몇 년을 추가로 보존해라 이런 얘기냐면 5년 아니고 3년. 거기다 이제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3년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짜리는 거래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 거래계약서가 5년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을 보존한다고요? 3년. 3년을 보존한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3번 갈게요.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24조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거래정보망 볼 겁니다.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도 채색하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우리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 개공한테는 무슨 의무가 일단 있다는 거야? 공개. 그런데 이 공개가 또 무슨 의무가 생길 수도 있대? 비공개 의무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공개, 비공개. 그럼 우리 어쩌라는 얘기예요? 공개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비공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도 의무이고 비공개도 의무인데 그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개공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의뢰인이 한다는 거죠. 의뢰인의 의사를 물어서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망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신 다음에 그거 위반하게 되면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상대적 등록 취소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것은 그동안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등록 취소라는 거 많이 적어드렸잖아요. 근데 그 등록 취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었죠, 내가. 근데 이게 뭐냐면 등록을 취소하는데 앞에 어떻게 한대? 상대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까.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보다는 급이 좀 낮은 거, 그걸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고 좀 특이한 행정처분이라서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정보 공개나 비공개 의무를 위반했대요. 그러면 상대적 취소, 상취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됐을 때 이제 무엇을 공개할 거냐면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2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개해야 할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략 한 7가지 정도를 공개하잖아요. 요거를 뭐 일일이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흐름으로 이해하실 건데 보통 우리가 그 물건을 이렇게 뭐 집을 하나 산다고 한다면 관심 갖고 보는 거 있잖아요. 집을 하나 살 때 관심 갖고 보는 거 그런 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개해 주면 돼. 그래서 공개해 주라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공개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 넘겨볼게요. 2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서가 있는데 얘도 표준서식인가요? 표준서식 아닌가요? 표준서식이야. 응? 표준서식. 왜 표준서식이냐면 별지서식으로 정하면 다 표준서식이에요. 그런데 얘는 전속중개계약서 제목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얘는
사용의 의무가 있음 없음? 있음. 사용의 의무 있음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쓰면 업무정지 먹어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는 꼭 사용해야 돼. 예, 그래서 사용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시험에도 잘 나오겠네 이게? 그럼요. 매년 이제 전속에서 출제되면 꼭 계약서에서 나와요. 계약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시험에. 이제 밑에 1번 을, 뭐 2번 갑 이렇게 이제 갑을 관계가 있는데 실판 잠깐 볼게요. 얘가 갑, 얘가 갑. 누가 갑이겠어요? 얘가 갑. 얘가 왜 갑? 돈 주는 사람이니까. 얘는 을. 얘는 왜 을? 돈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갑, 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불만 있습니까? 불만 있어 저는. 왜? 개공을 좀 갑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을이라고만 해가지고 그리고 계약서를 만들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약서 서식을 만들 때 1번에다가 갑의 권리 의무상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좀 맞잖아요. 순서로.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는 을의 의무상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순서도 안 맞고. 그죠? 예, 좀 불만이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을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계공. 자, 그럼 계공은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을은 갑에게 즉 계공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의 1회 이상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게요. 계약 체결 후에 2주에 한 번은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알려주라는 거야. 얘가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얘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2주에 한 번 이상은 알려주라.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안에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도 한번 하겠습니다. 7일 안에 채색 별표. 7일 안에 채색 별표. 해서 이제 7일 안에 이제 그 첫 줄 끝 부분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거기도 우리 채색 한번 하죠.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망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말 그대로 신문을 말해요. 그런 수단에다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뭐하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개는 그 밑에 줄에 다만 비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개, 비공개 이렇게 갔을 때 무슨 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비공개로 또 바뀌어버려요. 원래 공개가 많은데. 그럼 그거에 대한 결정을 계공이 아니면 의뢰인이? 의뢰인이 한다 그랬죠? 해서 이제 거기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공개냐 또는 비공개냐. 그래서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정할 건데 의뢰인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의뢰인한테. 옆에 있는 의뢰인한테. 물어보시고 의뢰인이 뭐라고 했는지 거기다 써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의뢰인한테 물어보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쓰시라고. 공개나 비공개나 둘 중에 하나를 쓰세요. 자, 그러면 공개라고 쓰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며칠 안에? 7일 안에 꼭 공개해야 되고 비공개라고 쓰신 분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반하게 되면 등록이 뭐 될 수 있다 이거죠.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당히 세게 처벌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공개라고 쓰신 분은 중개업이 체질에 맞는 분들입니다. 이제 비공개라고 쓰신 분들은 안 맞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만 하시고 어분하지 마세요. 자, 2번 내려가시면 갑의 권리 의무사항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에서부터 채색을 한번 하죠.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까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까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개계약을 하면서 보수도 약정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약정한 보수만큼을 뭘로 주래? 위약금으로 주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약금은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퍼센트? 100%가 되는 거죠. 왜 100%? 그만큼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다 주라는 거지. 위약금으로 주라.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밑에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적어놓고 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 거기도 채색을 좀 하시는데
중개보수에서부터요. 소요된 비용까지 소요된 비용까지 쭉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중개보수를 몇 퍼센트 한도 안에서 50% 한도 안에서 뭐 된 거를 주라는 거야. 소요된 비용. 자, 그럼 이제 밑에 1, 2, 3 세 가지 정해놨죠? 그럼 거기 1, 2, 3에서 1, 2를 왼쪽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1, 2를 왼쪽으로 묶고 1, 2는 뭐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 뭐? 위약금. 1, 2는 위약금 주라는 얘기고. 자, 3호는 뭘 주라는 얘기겠어요? 이거는 소요된 비용을 그렇죠? 정산해 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1, 2는 뭐 주고? 위약금. 3호는 소요비용을 정산한다. 그래서 언제 위약금이고 언제 소요비용 정산인지 한번 좀 읽어볼게요.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에 다른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했대. 그럼 칠판 잠깐 볼게요. 전속은 몇 명한테만 의뢰하기로 했던 거죠? 한 명. 근데 얘가 또 다른 계공한테 의뢰를 해서 이 계공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중개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얘한테 뭐 주라는 거야? 위약금 주는 거지. 얘한테 위약금, 얘한테는 위약금, 얘한테는 중개보수 줘야지. 얘가 만약에 중개를 완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더블 부담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지.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이 말은 또 다른 의뢰인을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얘가 또 다른 의뢰인을 이제 살 사람을 얘한테 이제 소개시켜 준 거야, 얘가.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제 소개받았으니까 누구를 배제하고 얘를 배제하고 둘이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개계약 체결할 때 약정한 보수 있잖아. 그만큼을 다 뭐로 주래? 위약금으로 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여기다 채색을 한번 하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끝까지 다 스스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그 계공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누구를 찾았다는 거야. 그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서 자기 스스로 찾아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그러면 얘가 뭐 해주거나 얘를 배제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뭐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보수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줄 필요 없잖아. 근데 얘가 좀 불쌍해, 안 불쌍해? 뭐가 불쌍해? 그동안 공개하는데 돈 들어갔잖아. 그런 거를 좀 일부 주라는 얘기야. 일부 주는데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 한도 안에서요. 50%. 다 주라는 것 개념이 아니고 또 쓴 돈의 50%를 주라는 개념도 아니에요. 요거는 이따가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유효기간이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예외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데 원칙은 3월이에요. 그죠?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원칙은 몇 월이라고요? 3월. 그런데 예외가 가불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정리. 원칙 얼마? 3월. 예외 약정. 그럼 뭐가 우선? 예외가 우선.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뭘 따른다 그랬으니까 예외가 이런 경우에는 좀 우선인 거고요. 좀 특이하게 예외가 우선인 경우라서 앞뒤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잘 나와. 유효기간은 약정에 따른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틀리는 거야. 반대로 돼서. 5가 아니고. 그죠? 틀렸잖아. 거꾸로 바꿨잖아. 그래서 원칙이 몇 월이고 3월이고 약정에 있으면 약정에 따를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직전 시험에서도 그걸 물었어요. 사례로.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중개보수가 있는데 중개보수는 밑에 보니까 가로 퍼센트 또는 가로원 이렇게 정하는 형태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가로 퍼센트 가로에다가 정률이라고 쓰세요. 정률.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미리 정하는 방식을 뭐라 그래? 정률. 옆에 또는 가로 원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하면 돼? 정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내용은 특별히 보실 거 없고, 자, 이제 208페이지 가시면, 이제 노마자 1번의 권리 이전용이 있는데, 제목에다가 채색 한번 해볼게요. 노마자 1번의 권리 이전용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노마자 2번의 권리 무슨 용 있어요? 취득용 있죠. 거기도 채색을 한번만 해보고요. 자, 그럼 칠판을 잠깐 볼게요.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라고 그랬지?
의뢰인과 개공. 근데 얘가 만약에 매도할 사람이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매도? 그러면 이거는 권리 이전 취득. 얘가 매도야, 매도. 그럼 이전이야, 취득이야? 이전용에다가 적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다가 적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쪽 의뢰인하고도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예,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매수라고 가정해 봐요. 매수? 그럼 매수면 이게 권리를 뭐 할 쪽이야? 취득할 쪽이니까 밑에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계약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야 돼. 무슨 용? 무슨 용? 이전용, 취득용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거래계약서는 한 장에 다 쓰잖아요.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이렇게 쓰지만 중개계약서는 이렇게 뒷면에다가 위아래로 구분해서 이전용, 취득용 이렇게 구분해서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또 그것도 시험에 좀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개계약에 대한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표를 좀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표. 그래서 교재에다가 적으실 분들은 교재 아무데나 이렇게 좀 여백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뭐 노트 같은 데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여백이 마땅한 데가 없네. 아무튼 알아서 해주시고요. 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예, 요 표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일반 중개계약. 예, 이에 비해서 또 뭐가 있죠?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 이거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예,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일단 성격을 좀 먼저 보면 일반은 독점, 비독점 이렇게 나눌 때 뭐에 들어가요? 비독점. 얘는 비독점 중개계약에 들어갑니다. 얘는요? 독점 중개계약에 들어갑니다. 독점 중개계약에 들어간다. 저 왼쪽에 그림을 좀 잘 보면 이해되실 수 있고요. 얘는 이제 당사자가 누가 체결하느냐를 한번 좀 당사자를 살펴볼 건데 일반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의뢰인과 그 다음에 개공인데 어떤 개공? 다수. 다수의 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수의 개공들이 의뢰인에 대한 물건에 대한 뭐를 갖지 못해요. 독점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비해서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 대 그죠? 예, 누가? 특정 개공이 특정의 개공이 딱 한 명의 개공만 물건을 갖게 되는 뭐 이런 방식이라서 이 특정 개공이 뭐를 갖는 거예요? 독점력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해도 되겠나요? 아니면 구두로 하면 안 되나요? 구두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답변했어요? 맞았는데 서면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해도 됩니까? 그럼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여도 좋아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 중개계약이 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로 구두로 서면으로 대개 구두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에 비해서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줘야 되고 이거 위반하게 되면 즉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개공이. 이거 안 쓴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서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표준서식이라는 건 이제 그 뭡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있냐 없냐 이제 이 얘기죠.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하셔야 돼. 없다고 하시는 분 안 계시네. 딴소리 하시는 분이 없네. 그래서 이건 있다고 해야 돼.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야? 사용의 의무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표준서식이 있어요. 둘 다 있고요. 여기가 좀 다른 것은 사용 의무가 있다는 게 다르고 여기는요. 사용의 의무가 없다는 게 다르죠. 그리고 이 표준서식은 사용을 했으니까 그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체를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뭐 해야 돼? 보존해줘야 돼요. 3년간 보존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원본, 사본을 보존해라 이렇게 나올 때 무조건 원본을 보존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원본을 보존하는 게 얘야. 다른 건 다 사본을 보존하거든요. 근데 얘는 원본을 보존해요.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얘는 왜 원본을 보존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개공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본을 갖고 있어야 돼. 얘가. 물론 얘도 원본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예, 그래서 얘가 원본을 몇 년 동안 3년간 꼭 보존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위약금 제도를 좀 볼 건데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위약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그런 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속중개계약은 위약금 제도가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다른 개공에게 뭐 해가지고요? 의뢰해서 거래했을 때와 또 하나는 뭐죠?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뭐 하였을 때? 거래했을 때 배제하고 거래하게 되면 이 거래가 잘못된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기로 한 중개 보수의 몇 퍼센트를 100%를 위약금으로 줘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소요 비용을 정산하는 제도가 있는데 역시 일반에서는 소요 비용을 정산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따로 뭐 약정하지 않는 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전속중개계약에 있죠, 그죠? 이게 어떤 경우에 이제 발생이 되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뭐 하였을 때 거래. 이 스스로 거래 이 말이 좀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소요 비용을 정산해 줄 때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중개 보수의 50% 이건 주라는 얘기고 이건 50%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에서 정산. 정산한다는 게 뭐야? 쓴 돈만큼을 준다 이거지. 쓴 돈만큼을 준다.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뭐 다 중요한데 요 부분을 사례로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요 부분을 이 사례도 중요해요. 사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약정한 보수가 100만 원으로 그냥 가정해 보죠. 약정한 보수가 100만 원이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스로 거래를 하는 일이 생긴 거야. 그럼 스스로 거래한 일이 생겼으면 개공은 50% 범위 안에서 쓴 돈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소요된 비용이 7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고 50만 원 들어갔다고 보고 30만 원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70만 원을 썼을 때 얼마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건 35만 원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돼. 쓴 돈에 35만 원이면 안 돼. 그러면 뭐의 50%? 요거의 50%가 얼마야? 50만 원을 한도로 잡고 쓴 돈만큼을 주는 거야. 그럼 20만 원 못 받는 거지? 그러면 50만 원을 썼으면 50만 원. 30만 원을 썼으면 그때는 30만 원만 주라는 얘기예요. 왜? 20만 원 왜 안 줘? 안 썼으니까. 해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개계약에 관한 얘기들을 쭉 보셨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라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